상당히 중요한 소식이고요. 검찰, 우리 사회의 정의, 또 부패 척결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 아닙니까? 검찰 내부가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고요. 검찰, 우리 사회의 정의, 또 부패 척결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 아닙니까? 검찰 내부가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봉투 만찬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오늘 아침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감찰 하나 이렇게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 얘기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를 출입하고 있는 박현석 SBS 시민사회부 기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돈봉투 만찬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이 만찬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달 21일 만찬이었으니까 저녁이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회식 자리였는데 이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인근의 한 식당에서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특수본의 핵심 간부 6명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 과장 2명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 크게 두 가지 부적절한 면이 이 제기가 됐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죠. 네, 일단 알려졌다시피 돈봉투 문제입니다. 이 당시 안 국장이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장들에게 각각 70에서 100만 원 그리고 이영렬 지검장도 검찰국 과장들에게 1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건넸는데요. 다 더해보면 이 양측에서 오간 돈이 적어도 600만 원은 넘습니다. 또 두 번째 이 구성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구성원을 보면 이 검찰 특수본이 이날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을 기소한 지 나흘 뒤 시점이었습니다. 예. 특히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우 전 수석이 수사 대상이 된 이후를 포함해서 천여 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통화를 했다고 해서 당시 조사 대상으로도 거론됐던 인물이었는데 그런 인물이 수사팀과 이런 자리를 갖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난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이 만남이 사흘 전인 지난 15일에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 검찰과 법무부는 당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일상적인 후배 격려 자리였고 이 격려금 역시 이 수사가 종료되면 의뢰 집행하는 수사비 지원이었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검찰국 과장들은 또 다음날 서울중앙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이런 해명이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이나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감찰에 나설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전혀 달랐고 어제 직접 감찰을 지시를 했고 오늘 아침에 당사자 2명은 사의를 표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박현석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런 회식이 원래 자주 있었고 네. 그동안 관행적으로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고생했다면서 이렇게 돈을 주고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이제 검찰에서는 영어식으로 원오브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식 해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늘상 있어왔던 모임,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를 격려하는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처음에는 해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이 두 사람이 네. 운이 없어서 네. 운이 없게 이거 적발된 것 아니냐.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분위기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이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런 모임 자체가 늘상 있어왔던 모임이었는데 그 시점과 그리고 이 구성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필이면 이 우전 수석과 관련된 우병우 라인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시점 그 구성원과 그 시점에서 만났다는 데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그 만남 자체가 적절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분위기가 역시 있습니다. 그 감찰을 지시를 했는데 대통령이 네. 그런데 당장 드는 궁금증이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부패방지법이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네.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감찰을 통해서 밝혀내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네. 액수가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을 물어보신 건지 아니면 법조 내부에서 그런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조 내부에서는 이 청와대가 이 청탁금지법을 딱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부분이 일단 법무부나 검찰이 처음에 해명을 할 때 이 지검장이 상급자이기 때문에 이 하급자와 이렇게 만남에서 부적절한 의도가 게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청와대가 이 자체 감찰에 나서지 않은 데 대한 질책의 의미를 일단 뒀고 그러면서 이 감찰 지시에 대한 불복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가면서 이런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래도 감찰을 안 할 거냐라는 압력을 가했다 이런 분위기가 또 역시 있습니다. 예, 박현석 기자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바로 이 부분 그 감찰을 지시하면서 청탁금지법을 거론한 부분 여러분께 한번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램피딕 브랜드 머서더 배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감찰을 지시했고 하루 만에 사의를 두 사람이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은 없고 말이죠.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사표를 받아들일지? 오늘 오전 9시 여간에는 이제 사표를 수리할지 안 할지 결정된 바 없다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가면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즉각 사표 수리 안 하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규정에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감찰을 받고 있는 그때는 사표 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 결정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대통령 역시 규정에 따라서 해라 이런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강도 높은 감찰을 받게 되는 건데요. 딴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표를 내고 그만두는 것하고 파면되는 것하고 나중 문제가 돼서 크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 그래서 정부적으로 좀 세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한테 돈을 줬는데 그 인사 담당하는 데란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높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또 인사 대상인 사람이기도 하고 아까 박태석 기자가 얘기를 하다가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거론한 부분 얘기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 보기엔 어때요?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김영란법이 그냥 그래서 나오는 건데 뭐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뭐가 있냐면 같은 조직 내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격려라든지 포상 이런 거 목적으로 이제 돈을 주거나 예외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야 이거 오늘 이번 수사 수고했다라고 돈 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가 애매합니다. 일단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이제 뭐 검찰총장이 바뀌면 인사대장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검찰과장들은 그 인사 실무 담당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격려와 포상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거죠. 예, 이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감찰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철저한 감찰이 이루어지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주고받은 돈이 법무부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여러분 참 이 얘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에서 나왔습니다만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돼 왔죠. 공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에 부정 축제한 재산들 다 환수하고 우리 홍 후보님 국민 세금으로 특수활동비 지급한 거 가져다가 사모님 생활비로 드리고 이런 돈 제대로 알뜰하게 챙겨서 국가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 만들 겁니다. 대통령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런 꿈은 안 꾸셔도 됩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건네졌다. 이게 우병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일이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열쇠를 힘 있는 기관들이 쌍짓돈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번 우리라는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정도위에서 비공개로 심사하며 관리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정쟁을 유발하는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 마지막 부분 보니까 가수 양현 씨가 너 이름이 뭐니 하는 대목이 떠오르는데요. 이기성 기자, 네. 특수활동비 정체가 뭡니까? 특수활동비 특수한 활동을 하는 데 쓴다 이렇게 뭐 얘기하면 좀 없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검찰, 국정원, 뭐 경찰 이런 데서 쓰는 건데요. 보시면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뭐 정보라든가 사건 수사하는데 이제 소요되는 경비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감사원이나 국회 자료 이런데 뭐 대상이 제외되기 때문에 눈먼 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배정된 각 기관별 그 특수활동비를 한번 보시면은 그 국정원이 가장 많습니다. 예. 무려 4,950억 원 이게 가깝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고요, 경찰청, 법무부가 280억 정도로 이제 청와대 비슷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책정이 돼서 쓰고 있습니다. 다 국민 세금으로 새기는 거죠, 사실은. 법무부에 책정된 287억 원의 특수활동비. 박혜석 기자. 네. 이 검찰이 다 씁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287억 원 가운데 2억 원가량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반이라는 데 몫이고요. 그 검찰로 넘어오는 액수는 한 179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도 한 105억 정도를 뭐 아까 안태근 그 검찰국장처럼 이 법무부 내 실국에 배정이 돼서 사용이 되고요. 이 검찰로 넘어온 돈은 검찰총장이 지검장들에게 또 지검장들이 이 수사팀장들에게 이 수사활동비용 명목으로 지금 분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은 검찰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사의 표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개혁의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네요. 검찰 내부에서. 뭐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개혁
개혁의 시작이 이 인적 쇄신을 통해서 먼저 시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제 검찰이 납작 좀 엎드려서 어떤 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촉각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이 고검장과 이 검사장급 핵심 요직에 있던 인물들이 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후에 뭐 검찰총장 또 어떤 기수가 임명이 되는지 사법연수원 기수 어떤 기수가 임명이 되는지도 따져봐야겠지만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 법 개정을 통한 개혁 전에 먼저 인적 쇄신을 통한 개혁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서 교수님, 혹시 교수님들도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습니까? 저희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는데 이제 저희 교사나 교수들은 사실 학생들한테 카네이션 같은 거 받을 때도 이게 받아도 되나 하고 전전긍긍하는데 저렇게 거액이 이렇게 격려라는 명목으로 오가는 걸 보면서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쓰이는구나 생각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의 두 간부가 사의를 제출했고 감찰은 진행된다. 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재창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번 속으로 또 따라 부르시고요. 이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가사도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대목, 철저한 진상규명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는 점 다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영진 뉴스 브리핑 마무리할 텐데